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 영상인데, 자, 보시면, 위너즈 코인이 아니라 위너즈 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긴 해요. 제 주변에서도 피해자란 피해자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위너즈 코인 자체는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뭐냐, 스캠 코인 및 불법 사설 투토 운영 의혹에 휩싸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여기 UFC 종합 격투기 해설자인 김대환 이 사람이랑 로드 FC 회장 정문홍 그리고 유튜버인 오킹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인사들이 백서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 전 경찰청장이 왜 여기에 뭐 파트너랑 팀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유튜버는 그냥 홍보 역할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이 왜 이 태권도도 그렇고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도 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격투기 플랫폼 자체, 그러니까 격투기 시장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격투기 씬 자체가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축구나 농구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시장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격투기 씬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시장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감점도 심하고 격투 시합을 잡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제 뭐 로드 FC에서 UFC로 넘어간다든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후원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로드 FC 선수가 있긴 해요. 되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이게 그게 후원한 이유는 따로 있진 않은데 격투기 시장이 작은 만큼 돈벌이도 좀 안 되고 시합 때마다 이제 외국에서 시합하거나 하면 비행기 값이랑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몸 관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도와주고 있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뭐 오킹이나 뭐 이 사람 뭐더라? 하여튼 이름 뭐 있고 모르겠고 뭐 이천수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인기크 명단 공개부터 해가지고 막 해명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김치코인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위너즈 얘기는 1년 반 전부터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냥 뭐 내가 투자할 거 아니고 내 주변 사람만 피해 안 보면 되니까 그냥 뭐별 생각 없었는데 요새 좀 이게 커졌나 봐요 일이. 자, 그래서 또 넘어가서 보면은 보시면 지금 뭐 위너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얘기를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위너즈 대표는 스캔코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CR이 먹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먹히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영상을 하든가 말든가 저희는 올리고 있긴 하죠 일단. 자,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 위너즈 플랫폼의 네이티브 토큰인 WNG가 이제 위너즈 코인인데 이거는 위너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스포츠 시장에서 공급자와 스포츠 선수 및 사용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상생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 시장에서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팀들과 협약을 해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굿즈나 경기장 등등 해서. 근데 격투기 씬에서 코인이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는 사람이 일단 저고요. 그런 생각 있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너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 시가총액이 144억 정도가 되고 일단 코인 찍어내서 144억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뭐 958등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 순위는 좀 무의미하니까 지나가고 보면 토큰의 총 공급량 자체는 100억 정도, 100억 개 정도가 있고 현재 유통량은 2억 1,400만 개니까 2%만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토큰의 사전 판매, 마케팅 생태계 구축, 사업 개발, 팀 자문 그리고 재단 보유를 위해서 일단 뭐 이렇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토큰은 보면은 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 플랫폼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결제 및 지원에 사용된다.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후원 투표 시스템, 스폰서 시스템, 오프라인 스포츠 센터, 사용자 운동 시설 및 트레이너 매칭 시스템, 그리고 쇼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보시면 NFT 멤버십과 팬 토큰과 스테이킹까지 뭐 여러 가지 그냥 갖다 넣을 수 있는 거는 말이 된다 싶은 거 다 넣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좀 잘못하는 게 실물 경제랑 연관이 된다고 그게 수익이 되거나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크립토 안에서는 크립토 안에서의 일로 발전이 되고 그 안에서의 생태계가 꾸려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뭐 우리가 이더리움을 좋아하고 만약 이더리움 갖고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그걸 뭐빵 사 먹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더리움 안에 디파이도 뭐냐? 결국 이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거고, 그죠? 그런 식의 이 발전이 돼야지 실물 경제랑 너무 계속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수익성이나 회사 자체의 가치성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보면 스캠 의혹이 어떤 식으로 있냐? 위너스 코인이 보면 뭐 현재까지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자, 위너스 코인은 MEXC라는 거래소 상장이 돼 있어요. 이제 맥시 거래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쓰지도 않는 거래소이긴 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코인도 여기서 이제 거래량 이렇게 만들면서 팔았다. 그래서 장부 거래한다. 이렇게 의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의혹을 증거라도 본인들이 대듯이 지난번에 이제 YGG가 0.99달러 이제 업비트에서 김프 100% 넘게 찍으면서 올랐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작년이었죠. 작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MX에서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수익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맥시에서 수익금을 안 주고 그냥 강제로 청산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팩트고 실제로 피해자가 좀 많습니다. 돈도 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맥시 자체도 안 좋아하는데 맥시에만 상장이 되어 있다. 근데 맥시 자체는 이제 상장 비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싼 거래소 2만 달러, 3만 달러만 지불하면 상장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의심이 또 많다. 그리고 맥시 거래소에서의 유통량이 그러니까 전체 유통량의 0.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낮다라는 거고. 보면은 이에 더해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국내에서 다단계식 판매 방식을 통해 코인을 현금으로 판매한 것이 의심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제보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제 지인이나 제 지인의 지인이 실제로 다단계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전 다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너즈 쪽에서 초창기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사람하라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어떠냐라고 해서 저는 한국코인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실제로 일단 뭐 현금으로 판매를 했든 뭐 코인은 이더 같은 걸로 모금을 했든 이렇게 모금을 좀 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보시면 위너즈 팀은 프리세일 단계에서 총 토큰량의 10%를 락업을 시키고 뭐 비썸 업비트 중 주요 거래소 상장일까지 연락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어 이게 2월 4일에 거래소 상장에 실패해서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스캠 논란이 지속적으로 커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너스 팀은 이제 보면은 스캠 코인 의혹에 대한 부인을 하고 있긴 한데 텔레그램 채널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 이게 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 텔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삭제한다고 해도 이런 공개 텔레그램에 인원이 많은 것들은 기록에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그램이 비공개고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비공개 비밀 대화인가? 휴대폰으로만 서로 했을 때가 남지 않는 거고 그리고 삭제하면 이제 남지 않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엠번방 사건 그런 것도 다 잡은 거고요. 자, 투자자들은 위너즈 코인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소 상장할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 보고서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어떤 거래소 상장할 계획인지는 사실 그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거래소 이게 스캠이 아닐수록 근본 코인일수록 어떤 거래소 상장할지 자기들도 얘기를 해주면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돼요.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코인들이 보통 좋은 프로젝트들은 모든 거래소한테 컨택이 되거나 모든 거래소 대부분 거래소 먼저 연락이 오거나 알아서 상장을 거래소에 시켜요. 근데 일단 컨택이 됐다라는 상황에서는 컨택이 됐다고 해서 너네 상장해줄게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제
컨택하고 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뭐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나면은 알아서 거래소에서 그냥 시간이 괜찮다 싶으면 빨리 하는 거고, 마침 뭐 상장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하면 이제 상장시키는 거고, 아니면 까먹고 있다 나중에 하든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든가, 이제 이런 식이 실제 코인 상장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단 위너즈 백서를 보게 된다면 위너즈 백서가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어져 있다, 되어 가고 있다. 이게 되게 신뢰를 잃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에 내용만 봐도 저는 신뢰가 없는데 더 잃을 신뢰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너즈에서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그런 의혹도 또 존재하는데, 위너즈는 선수 후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설 도박과 유사한 의혹에 휘말렸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특정 선수의 경기에 위너즈 코인을 환전한 위너즈 캐시를 걸고, 그러니까 위너즈 코인은 이제 보면 아까 WNG였는데 WC는 이제 캐시로 전환한 걸 WC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해당 선수가 승리할 경우에 위너즈 마일리지, 뭐 그거는 또 WM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 WM, 이 WM을 받아 상품권 등의 현금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방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경로를 이제 다 슬퍼 프로세스를 보면 위너즈 코인을 구매해서 WC 뭐 위너즈 캐시로 바꾸던가 위너즈 캐시를 사서 사용자한테 WC를 베팅을 하고 배당금으로 WM 뭐 마일리지를 받아서 WM으로 이제 다시 코인을 사고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현행 법상에서 특정 어디 선수나 이런 곳에 베팅을 하는 경우로 토큰을 사용하면 그게 이게 아마 그러니까 사설 도박처럼 여겨질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붙여질 수 있는 죄 같은 거는, 이런 경우에는 사설 불법 도박장 개설죄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붙이기로 맘먹으면 아마 붙여질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불법 도박 시스템 뭐 이런 사설 의혹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너즈 코인과 이제 사태와 관련해서 조명을 받은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보면은 최승정이라는 이 사람, 위너즈 아까 그 파트너 쪽에 있었죠. 이 사람 과거에 GDG, 뭐 TYP 등 여러 코인을 반복적으로 상장하고 상장 폐지해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 위너즈 대표였는데 뭐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보시면 이제 방금 앞에서 봤던 GDG는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이 당시에 뭐 골든골 축구 재단 해가지고, 이 사람 제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관심이 없어서 뭐 이 사람이랑 뭐 이천수랑 해가지고 이제 GDG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 사람이 대표고 이 사람들이 얼굴 마담을 쓰면서 이제 상장을 또 맥시했다가 상장 폐지를 하고 뭐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나와 있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또 청년페이, TYP라고 해서 아까 앞에 있었던 건데, 위너즈와 유사하게 이것도 맥시월에 상장이 되었으나 현재는 실체가 없어 상장 폐지가 됐고, 이에 대해 청년페이 설립자인 박성호 위원장, 이 사람은 논란이 되자 관련 웹사이트 비공개 및 게시글을 삭제를 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뭐 할 말이 전 별로 없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고,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TV 코인게이트 사건과 좀 유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아마 수트라는 닉네임을 썼던 사람인 것 같고, 보면 아프리카 TV 코인게이트 네이버에 치시면 내용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번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저번에 이제 뭐야, 해남에서 그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잡힌 존버킴, 부가티 실온과 뭐 저 뭐야 여러 가지 부가티 몇 대랑 라페라리랑 이게 차 갖고 있던 그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희진 그 사람과 좀 유사한 사기를 코인 버전으로 쳤는데 또 사람들은 당했고, 이번에 아프리카 TV 코인 게이트 이걸 보면서 또 위너즈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당하는 거죠. 뭐 똑같은 수법인 거예요. 말을 좀 어떻게 다르게 하냐, 아니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뭐 내용이 뭐가 조금 다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은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은 계속 사기를 치고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한다라는 건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이게 아프리카 TV 코인게이트 사건이라고 21년 6월 뭐 1년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이때 이 사건에서 아프리카 TV의 HIND 대표의 소트가 티오 코인을 이용해서 선침해를 시도한 것이 적발됐다. 이 당시에 티오 코인을 아마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 TV 뭐 BJ들 그때 겁나 역겨웠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BJ들 아마 다시 나와서 다 방송하는 것 같네요.
그분들 뭐 그 사람들 사과하긴 했죠. 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초창기에 하고 원래 계획이 그 BJ들한테는 좀 먼저 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면 한 뭐 4원, 2원에 팔고 BJ들이 나중에 상장하고 나면 이제 자기들 이제 컨텐츠 유튜브나 뭐 자기 라이브 때 시청자들한테 아, 이 코인 좋다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덤핑하려고 하는 그러한 코인이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챙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사건도 사실 이 뒤에 또 배우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이때 아프리카 TV에서 유명했던 이유는 코인을 만든 이때 얼굴 마담 대표예요. 사실은 대표인데 맨날 루이비통 뭐 매장 매종 가가지고 그랬고 BJK인가 뭐 누구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옷 하나 사줄게 그러면서 뭐 그냥 천만원짜리 옷 하나 떡 사주고 그러는데 그 돈이 사실 이 사람 돈은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기를 친 이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프리카 코인게이트입니다. 아, 정확히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 TV 코인게이트죠. 근데 뭐 루이비통 매장 가서 이렇게 옷 사주고 하는 게 사기칠 만큼 이렇게 그게 먹힐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티어코인 서비스는 그래서 21년 6월 달에 막 이렇게 사기 그런 뭐 뭐야 막 다단계 폰지 사기 형식으로 가다가 바로 9월 달에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없던 일 뭐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그래서 쭉 오늘의 약간 의혹들이 있는 뭐 위너즈 코인 대해서 알아봤다면 알아봤고 의혹을 제시했다면 제시한 건데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관계자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코인 사기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키밍 코인으로 의심된다면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증빙자를 확보해 즉각 수사기관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적 어떤 제재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법령 자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게 입장이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코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있고 되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왜 나한테 기회가 오나 이게 말이 되나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비상식적 코인들이나 초창기 투자를 유도하는 코인들은 그냥 제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